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삼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촌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본 독립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이제 무비몬스터 방송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냉철히 평가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방송도 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솔직한 평을 가장 먼저 좀 짧게 해보자고 하면 야, 부담스럽다. 진짜 오늘 방송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할 말을 하는 남자니까요. 네. 일단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았고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메타포나 뭐 여러 가지 해석할 부분들이 있었지만 좀 더 냉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건 제가 감독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감안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 시선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바라봤던 그 시선보다 조금 냉철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뭐 날 것 이대로의 이 영화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담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야,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에. 이 영화는 한 집에 식물처럼 살고 있는 입새에게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인 여러 삼촌들이 접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칫 투박할 수도 있는 연출과 편집이겠지만 독립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인 연출과 메타포로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영화가 실험적일수록 대중들에게 난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감독의 색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난해함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접근으로 스트레이트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김영진 감독님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영화남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영화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영화를 벌써 봤어요. 보고 나서 제 생각을 좀 적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 만나지 않았을 때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를 영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렇죠. 네, 대부분 그냥 그런 거죠. 네. 네. 자, 삼촌 어떤 영화였는지 딥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리적 외상으로 이제 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소녀 입새에게 벌어진 이 지옥 같은 현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괴롭히는 이 주변 인물들의 먹이사슬 같은 관계를 되게 상징성 있는 컷들과 뭐 장면들로 많이 채워진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여버린 이 생태계의 흐름을 깨트리는 삼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비밀과 갈등이 피어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삼촌은 이제 말도 못하고 입새도 자신에게 삼촌이 있는지 몰랐던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삼촌을 통해서 이 먹이사슬의 최하층이자 이 빛이 들지 않았던 땅이나 다름이 없었던 입새에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게 되고 자신이 포식자로 진화를 하면서 여성 복수극으로 장르가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감독님이 무비몬스터에 나와서 이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세상의 부조리나 부당함에 대해서 그저 손 놓고 있는 젊은 나에게 두 발로 일어나서 세상을 직접 마주해보고 그런 거를 느껴라 라고 했던 뭐 그런 주제를 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와 메시지는 정말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밀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담백했거나 아니면 밀도 있게 쌓아 올렸어도 더 훌륭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나 아쉬웠던 장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세트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자 이제 뭐 락 음악이 들어간 거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듯한 장면들을 좀 넣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새롭게 시도하신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보였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조금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대중들에게 확 와닿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자연과
함께 그 입새 집에서 도와주던 할머님이 계셨잖아요. 그 할머님이 사실 저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소개되거나 그 할머님이 나오는 장면들보다는 차라리 삼촌과 입새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풀어주는 부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좀 더 친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영화 보면서 입새와 삼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추리를 하면서 봤는데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리했던 것들이 너무 답이 탁 후반에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아쉽더라고요. 좀 더 끝까지 숨기고 가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좀 다이렉트하게 푸실 거면 좀 더 다이렉트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아예 아리송하게 가보는 건 어땠을까? 뭐 이런 좀 주제 넘은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감독님에 비해서 좀 너무 이 영화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싶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가지치기가 된 영화를 보고 싶은 그 바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조금 단점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초반에 좀 의아한 부분을 지나고 나면은 후반에 이제 복수극으로 전환됐을 때부터는 상당히 몰입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엔딩까지 이제 흘러가는 그 장면까지는 기존의 상업 영화 보는 거 이상으로 되게 긴장감 있게,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은 긴장과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라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시면서 초반에 조금 의아한 장면들만 지나가면은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독립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파입니다. 네. 아, 불편하네요. 이 정도면 네. 참 아는 사람 것 까기가 참 그러네요. 아이고, 이 정도면 감독님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자, 익스큐즈 해주시고요. 제가 뭐 대놓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요, 일단은 영화 뒤풀이를 하면서 제 취향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영화가 실험적이고 신선할수록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더 주게 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삼촌이라는 영화는 적은 제작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신선함을 불어넣게 되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던 이 파리지옥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인 생태계를 표현하려 했다면 식물 인간인 입새가 최하위고 그 위를 비정규직이었던 자영이 차지하고 산만, 김과장, 조광식 순으로 나열하고 끝냈어야 할 이 전시를 입새의 의지의 산물로 포식자의 위에 서게끔 파리지옥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연출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먹이사슬의 순환 사이클로 무대가 정화되는 과정이 이 영화의 메시지와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새의 집을 무대로 삼고 공간을 한정 지어버리죠. 2층에는 입새가 누워서 지내고 1층에는 여러 삼촌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포식자에 둘러싸여서 나무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냥감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설명이라도 하듯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게 되죠. 사실 이러한 장면의 연출들은 TMI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는 좀 쉽게 풀어줌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입새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고통들이 이전 여느 한국 영화들처럼 전시되지 않고 춤이나 음악, 빠른 편집들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떤 일이 펼쳐졌을지 뭔가 상상이 가게 되죠. 영화를 보다 보면 입새에게 했던 노골적인 삼촌의 행동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 본능적인 보호 의무의 영역으로 보이게 했던 장치도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관객들을 순간 포식자로 몰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의문이 들었던 건 이 촛불신이었는데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언급을 하셔서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냥신? 네, 성냥신. 다만 아쉬웠던 건 이 신선한 연출들 중에서 음악과 매치시키는 연결성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헤비메탈 장르의 록 음악이 강력한 힘을 더해주는데 적합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후 씬과 다음 씬과 배치되면서 따로 노는 듯하고 오프닝 타이틀이 올라가면서 여운 없이 바로 다음 컷으로 들어가는 편집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두세 번 정도 나오는 이 빠른 편집들이
관객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때 본능적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의심 없이 직관적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메시지가 직설적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뭔가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순간 헷갈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재밌게 만들어요, 이 영화를.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뭔가 간접적으로도 보시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거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네. 이거는 좀 삐처리도 되는데, 네. 삐처리를 할 거면 뭐하러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서 네.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삼촌의 정체에 네. 대해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고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뭐야? 삼촌은 입세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왜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전 약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 공백의 기간도 그렇고, 아니, 조커 때도 그렇고, 되게 네가 말하면 혹 하는 게 있어. 네가 말하면, 그럴싸해! 그래서, 내 의견과 정크 의견을 해서, 두 개 다 내 의견인 것처럼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딱 보면은 씨 틀리잖아. 근데 재밌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사고를 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거 답을 다 내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대충 알잖아. 그래? 모르시죠? 아직 영화를 안 봤어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해요. 뭔 소리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커랑 동급이에요. 적절하게 삐처리하면은 사람들 궁금해서 볼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재밌네요.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감독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독립영화를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인데 독립영화 중에서도 나름 정말 신선하고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촌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홀로 타기 전까지 잡아줄 따뜻한 손길 2.6점 드립니다. 천박하지 않은 전시, 촛불을 키려는 의지 3.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추님한테 들었어요. 시추님 같이 봤거든요. 노골적이게 묘사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사실 초반에 노골적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해로 지나가 버리고 다른 표현으로 나오니까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세를 안 받아도 됐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18세가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은 에로 비디오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그런 비디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대사가 막 중간에 이건 너무 대놓고 그쪽 저격인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대사가 있었어요. 참 사람들의 취향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저번에 무슨 영화였지? 재밌게 봤다는 것 치고는 점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수가 약간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일단 2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재밌다는 거거든요. 저도 2.5점부터는 2.5가 5점 만점에서 반이잖아요. 2.5점부터는 다 재밌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2점대를 얘기하면은 재미없는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미없으면 저는 1점대도 과감하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2.0부터는 정말 그냥 영화관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수준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타짜나 이런 것도 2.2를 드렸지만 타짜도 저희같이 불편한 게 없었던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워낙에 뱉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3점대를 확 올려버리거나 이러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정크는 좀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는데 요거는 갑자기 왜 3점이지? 신뢰도가 떨어지죠.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삼촌 재밌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삼촌 많이 봐주세요. 진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우유 빛깔 정해진. 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네. 내가 안 하던 짓까지 한다. 박수!